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규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462쪽이 되겠죠. 자, 원가법에 대한 설명인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가법의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자, 원가법의 개념도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정확히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가법은 우리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감가 수정을 하여 할 때 감가 누계 또는 감가 수정액을 빼주죠. 수정액을 빼줘서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 바로 적산 가액인데 이걸 구하는 것을 우리는 원가법이죠. 자, 요 수식 꼭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되겠고,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바로 재조달 원가와 바로 감가 수정이 되겠죠. 이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이 우리는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인데, 1번 문제가 재조달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당한 거죠.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념 하니까 틀렸죠. 신축 시점이 아니죠. 이 현존 물건을 우리 기준 시점에 있어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한다고 상정한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의 총액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준 시점이라는 거죠. 이 신축 시점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대치원가는 대상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바로 우리는 재생산 원가죠. 자, 재생산 원가, 복제 원가에 있어서의 개념입니다. 재생산 원가, 복제 원가는 특히 우리가 새로운 신축, 우리가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축하는 데 적합하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우리가 대체 원가 또는 대체 비용을 대치 원가죠. 이것은 우리가 오래된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입니다. 자, 1번, 2번 틀렸고, 3번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념으로서 경제적 효용의 유사성을 중시하는 것은 복제 원가가 아니라 대치 원가죠. 자,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체 원가니까, 이 대체 원가는 효용 측면에서의 원가 개념입니다. 자, 3번 틀렸고, 건축물의 신축 시 기능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복제 원가가 대치 원가보다 더 커진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죠. 우리 대체 원가는 기능적 감가에 대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이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이중 감가가 되거든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되는데, 기능적 감가에 따른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내포하고 있죠. 그럼 기능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생산 원가가 대체 원가보다 더 커지죠. 자, 그래서 4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 재조달 원가를 대치 원가로 구할 경우에 감가 수정 시 별도로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2번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1번 틀렸고, 자가 건설인 경우에 재조달 원가는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에 처리한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재조달 원가 구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이 건축물, 자, 이 건축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인데, 여러분 건축물을 자기가 직접 건설을 하든
도급 건설을 하던 뭐를 기준하죠? 우리는 도급 우리가 건설을 기준한다. 도급 건설 기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급 우리가 준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2번 정답.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경우에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필요하니까 틀렸죠.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틀렸고,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자, 이 건축물의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이 원자재, 노동 비용 같은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은 부대 경비 같은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뭐를 기준하죠? 도급 건설을 기준 원칙을 했기 때문에 개발업자인 이 수급인에 있어서의 적정한 이윤 우리가 포함되죠.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 개발 이윤 포함되죠. 그리고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통상적인 부대 비용, 세금 및 공과금, 이자, 뭐 등기비 이런 부대 비용 포함됩니다. 4번 틀렸고, 복제 원가는 동일한 건축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동일한 효용은 효용 측면의 원가는 대체 원가입니다. 복제 원가가 아니죠.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얼마냐 얘기죠. 자,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인데 준공 당시 공사비 내용 보면요. 직접 공사비 3억 원, 그리고 간접 공사비 얼마? 3천만 원. 그리고 공사비계는 3억 3천만 원인데 개발업자 이윤 여기 7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3억 3천에 7천 다니까 표준적 건설비 얼마? 4억 원이 나왔죠. 자, 4억 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3번 문제 보면은 이 4억 원, 이 4억 원이 지금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표준적 건설비 4억 원에 이 기준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얼마? 100으로 봤을 때 20년이 지난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145라는 것은 20년 동안 45% 올랐다는 얘기죠. 자, 요것을 우리가 뭘로 나누죠? 연면적 1450제곱미터로 우리가 나눠주면 되겠죠. 자, 나눠주면 여기 얼마가 되죠? 공 두 개 없어지면 400만 원에 145를 곱해줘서 1400 우리가 이걸 나눠주니까 제곱미터당 얼마? 40만 원이 되겠죠. 제곱미터당 40만 원.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40만 원이 우리가 재조달 원가가 되겠죠. 자, 4번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수정의 차이를 기술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자, 감가상각은 회계기간 1년 동안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회계기간 동안의 비용 배분, 손익계산 시에 자본의 안전한 회수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감가상각입니다. 2번 같은 부동산 평가에서의 감가상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감가수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죠. 맞고, 3번 대상 부동산 자체와는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분을 경제적 감가상각 또는 외부적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맞는 질문. 감가상각은 건물의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부동산 평가 시의 감가수정은 건물의 재생산 비용, 재조달 원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가 우리가 수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평가에 있어서, 자, 이 평가에 있어서의 우리가 감가 수정, 그리고 우리가 기업 우리가 회계에서의 감가 상각인데 뭐를 기준으로 했죠? 우리는 기준. 감가 수정은 이 재조달 원가를 기준합니다. 재조달 원가를 기준하고 감가상각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 수정은 대상 부동산에서 실제로
발생한 가치상의 손실과 감가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치한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감가수정 설명 중 옳은 것은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 원가, 가격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 그건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틀렸고, 이 회계 목적 감가상각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 자, 여러분이 그것은 감가수정에 대한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 바뀌었습니다.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함으로 객관적이 아니라 평가사의 주관과 평가사의 능력과 경험에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단점이죠.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그래, 틀린 지문.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이나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지죠. 이 감가의 개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유효 경관연수,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한 내용연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3번 정답.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어떻게 체감하고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감가 요인은 인근지역 쇠퇴 들어간데 설계 불량이나 설비 부족은 기능적 감가가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 자, 감가 요인에는 이 내부적,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이 내부적 우리가 감가 요인이 있겠죠. 자, 기술적 우리가 측면에서의 내부적 감가 요인, 그리고 이 외부적 감가 요인이 있는데, 이 내부적 감가 요인으로서는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나타내는 이 물리적 감가 요인, 물리적 상태의 변화와는 별도로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른 부동산 가치 손실을 기능적 감가 요인인데,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은 기능적 감가 요인이고, 외부적 감가 요인이 바로 대상 부동산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나타내는 경제적 감가 요인이 외부적 감가 요인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6번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은 것은, 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 기준,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 기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기억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 감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가수정은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관찰 우리가 감가법,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에 직접 관찰 우리가 하는 것, 이건 인정을 하지만 감가수정은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률법에서의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죠. 체감상각법. 맞는 지문 중요한 특징이죠. 감가수정에서의 감가 요인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죠. 맞는 지문. 감가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5번인데, 이 감가 수정 방법으로서는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하죠.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에 가장 적합한 법을 적용을 해야겠죠. 경제적 내용연수,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하는데, 여기에는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상환기금법이 있죠. 자, 그리고 관찰, 감가법, 분해법이 있습니다. 7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수정액은 얼마냐. 감가수정액, 자, 재조달 원가 우리가 2억 원이 나와 있죠.
자, 감가수정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매년에 정액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에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은 뺀 것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죠. 이때 이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 뺀 게 감가총액인데, 재조달 원가 2억 원인데 잔존 가치율은 몇 프로? 10%죠. 자, 잔존 가치율을 장가율인데, 이 장가율은 재조달 원가에서 이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재조달 원가 2억이잖아요. 2억인데 이게 10%, 0.1이니까 얼마? 10%, 2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얼마에서? 재조달 원가 2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얼마 나오죠? 1억 8천만 원인데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50년이죠. 그러면 1억 8천, 그럼 1,800만 원을 올 하면 5, 35, 360만 원이 되겠죠. 자, 우리 매년 360만 원이 매년의 감가액인데, 그러면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거죠. 그건 360만 원에 얼마? 몇 년 경과? 준공 시점 2009년 6월 30일인데 기준 시점은 2014년 6월 30일이니까 몇 년? 5년이 경과했죠. 자, 곱해주니까 얼마가 나오죠? 1,8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1,800만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적상가액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5년 전에 건축한 건물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기준 시점 현재 건축 단가가 우리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그럼 재조달 원가는 얼마냐? 자, 8번. 먼저 재조달 원가부터 구해야겠죠. 그러면 재조달 원가는 우리가 얼마죠? 제곱미터당 100만 원. 자,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여기에 얼마? 1000. 우리가 제곱미터니까 얼마죠? 우리가 10억? 우리가 10억이 이제 되겠죠. 공이 9개니까 10억 원. 자, 10억 원이 재조달 원가가 됩니다. 자, 기준, 거기 물리적 내용연수는 필요 없죠.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자, 이때 매년의 감가액은, 자, 매년에 우리가 감가액은 얼마? 자, 건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니까 매년의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 10억 원에서 우리는 뭐가 없다. 내용연수 잔존 가격은 건물 철거비보다 작음으로 우리가 감안하지 않죠. 제로. 그리고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40년. 그러면 공 하나 없으면 1억을 4로 나눠주면 2,500만 원이 되겠죠. 연 2,500만 원입니다. 그럼 감가 우리가 총 감가액은 얼마냐? 자, 여기에 얼마? 2,500만 원. 2,500만 원. 연 2,500만 원인데 몇 년? 5년 전에 건축했으니까 5년이 경과했죠. 그러면은 1억 2,5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또 뭐죠? 인근 지역의 쇠퇴로 인한 감가액. 요거는 물리적 감가고 경제적 감가액이 얼마? 3천만 원이 나오죠. 자, 이 3천만 원은 인근 지역의 쇠퇴로 인해서 우리는 감가액, 바로 경제적 감가가 나온 거고, 이건 물리적 감가잖아요. 1억 2,500에 3천만 원을 드니까 1억, 우리가 5,500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 1억 5,500만 원이니까 적상가액은 재조달 원가 얼마? 2억 원에서 1억 5,500만 원 빼주니까 8억 4,500만 원이 정답이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죠. 자, 9번 문제로 또 한번 가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어진 사항을 근거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시오. 자, 재조달 원가를 구하기 위한 비용은 기준 시점에서의 비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표준적 건설비가 나오죠. 자, 여러분 재조달 원가는 이 표준적 우리가 건설비. 자, 표준적 건설비의
직접 공사비가 얼마? 10억 원. 직접 공사비 10억 원. 그리고 간접 공사비 2억 우리가 5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급인의 이윤이 직접 공사비 10억 원에 10% 하면 1억 원이죠. 직접 공사비 10억 원에 10%는 1억 원. 요게 바로 뭐죠? 수급인의 이윤도 표준적 건설비에 들어가고, 자, 통상적 부대 비용은 직접 공사비 10억 원에 5%니까 얼마? 5천만 원이 되겠지. 그럼 더해주니까 13억 5천 되니까 14억 원이 재조달 원가가 됩니다. 자, 재조달 원가고 준공연도는 2011년 10월 26일인데 기준 시점은 2013년 10월 20일이니까 2년 경과했죠. 잔존 내용연수는 48년이죠. 자, 그러면은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자, 매년의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 14억 원. 재조달 원가 14억 원에서 뭐를 빼죠? 잔존 가격을 빼는데 거기서 잔존 가치율이 0%, 잔존 가치율이 0%니까 잔존 가격도 제로. 자, 경제적 내용 연수는 몇 년? 경관 연수 2년에 잔존 내용 연수 48년 더해주면 이게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 그죠? 그러면 공 하나 빼주면 1,400만 원, 1억 4천, 14니까 1억 4천을 우리가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억 4천을 5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2,800만 원이 되겠죠. 자, 매년 2,800만 원이 나오죠. 그런데 관찰 내용을 보면은 이 건물은 출입구가 협소하여 확장 공사비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얘기죠. 그럼 총 감가액은 얼마? 그러면 총 감가액은, 자, 물리적 감가가 얼마? 2,800만 원인데 연 경과는 몇 년 경과? 2년을 경과하니까 5,600만 원인데 거기서 확장 공사비 기능적 감가가 얼마? 2천만 원이죠. 기능적 감가, 확장 공사비인 기능적 감가가 2천만 원 포함시키면은 7,600만 원이 총 감가에. 그럼 재조달 원가 14억 원에서 얼마? 7,600만 원 빼니까 13억 2,400만 원이 정답.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감가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기능적 감가와 가장 관련 있는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에 위배되죠. 균형의 원칙. 물리적 기능적 감가,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한 감가,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가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적합의 원칙과 관련있죠. 외부 환경과의 적합에 위배돼서 나타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 있고, 경제적 감가는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치 손실이기 때문에 치유 불가능한 감가입니다. 치유 가능 요인이 아니라 치유 불가능한 요인. 4번 정답. 물리 기능적 감가 요인은 모두 건물의 감가 요인이나 경제적 감가 요인은 토지 건물 모두 해당한다. 여러분 토지의 경제적 감가 요인 있죠. 우리가 인근 지역에 세트한다든지, 자, 건물도 경제적 감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1번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정액법은 감가 누계액이 경관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직선법이라고 하죠. 정비례하여 증가, 중요 특징이죠. 정률법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가정하에 전년도 말 미상각 잔액에 매년의 동일한 감가율을 곱해서 이를 매년의 감가액으로 삼는 방법, 정률법 개념이 나와 있죠. 정률법에서의 감가액은 사용 초년대 상각액이 크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이 작아지죠. 그래서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하고 기계 등 동산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환기금법에서의 매년의 상각액은 정액법인 경우보다 많고가 아니라 작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자, 매년의 감가액을 보면은, 자, 정액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을 하고, 상환기금법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상각을 하는데, 이렇게 상환기금법은 정액법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놓은 건 정률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4번 틀렸죠. 초기의 적상가액은, 자, 초기의 적상가액,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이죠. 자, 이 최종 우리가 내용인수, 경제적 내용인수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감가 누계액이 이렇게 정액법이 많으니까 이게 정액법. 그리고 이렇게 오는 것은 상환 기금법. 뭐가 여기 이 차이가 이자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려온 것은 우리가 정률법. 그러면 초기에 감가 적상가액이 상환기금법이 가장 크고 정액법 중간 정률법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를 직접 세밀히 관찰하여 감가 수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주관적이고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술적 측면에 하자 놓치기 쉬운 단점은 있습니다. 자, 12번 옳은 것. 정액법은 건물 등 부동산의 총감가액.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가 돼? 총감가액. 여러분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 뺀 게 이게 바로 총감가액입니다. 총감가액을 단순한 물리적 내용인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인수로 나누어서 매년의 감가액으로 삼는 방법인데,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정률법은 기계 등 대상 물건의 매년 말 잔존 가격에 동일 감가율을 곱해 매년의 감가율을 구하는 방법인데,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합니다. 틀린 점은 상환기금법은 광상 등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는 방법으로서 내용연수 중 우리가 감가 누계액이 우리가 가장 크다 하니까 틀렸죠. 가장 작습니다. 자, 가장 작다. 여러분 적상가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감가 누계액은 가장 작게 되겠죠. 관찰감가법은 대상 부동산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각종 우리가 감가 요인과 감가액을 직접 관찰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물리적 감가 요인 산정에 적합하다니까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특히 경제적 감가 요인 산정에 적합을 하겠죠. 대상 관련해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물리적 감가 요인 산정에 적합하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경제적 감가 요인 산정에 상당히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분해법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분된 감가액을 각각 별도로 측정하죠. 이 치유 가능, 불가능 감가로 나눠서 이걸 전부 합산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5번 정답인데, 이 분해법에 대한 개념이 우선 나오죠. 분해법은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자, 13번 동일한 기능적 효용을 제공하는 현대적 건물과 건축한 지 우리가 오래되어 원자재, 디자인, 배치 등이 크게 다른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한다.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건물의 재생산 원가에는 건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은 물론 통상적인 부대 비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건물 비용을 구하는 기법에는 총가격 적산법인 총량조사법, 그리고 부분별 단가 적용법인 구성단위법, 단위비교법, 비용지수법 등이 있죠.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이죠. 자, 비용접근법의 감가상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건물의 실제 가치 손실을 의미하는 것.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회계학에서의 감가상각과 내용이 같다면 안 돼. 회계학의 감가상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정답. 건물의 물리적 퇴화는 감가입니다. 자연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기능적 퇴화 감가는 건물의 디자인이나 구조, 원자재에 있어서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나죠. 경제적 감가 퇴화는 인근 지역의 공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관찰감가법에서는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면밀히 관찰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3번 정답이 되겠죠. 14번 다음 중 원가법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
경제적 내용윤수, 감가의 개별성에 따라 경제적 내용윤수를 조정하고요. 자, 대치원가, 기능적 감가, 대치원가로 재조달 원가를 대치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원칙, 재조달 원가에 있어서 재조달할 물건과 평가 대상 물건은 대체 가능해야겠죠. 단위 구성법,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구성법을 구성 단위법이라고 하죠. 비율 수정법, 금액 수정법, 영속 수정법은 이 어떻게 돼? 거래 사례 보정 방법으로서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 적산법에서의 필요 재경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원가법이 주어졌고 이 적산법. 자, 이것은 이 원가 방식인데 적산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이 기대 이율을 곱하여 이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고 이때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수식 상당히 중요한 수식이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이 필요재경비에 포함 틀린 거죠. 부가사용료. 자, 필요재경비 감가상각비 우선 들어가겠죠.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비용, 유지관리비 포함되는데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는 포함되는데 자, 부가사용료란 건물 및 부지의 일부를 임대할 때 통상의 전용 부분에 관계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거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냉난방 비용 같은 걸 의미합니다. 조세 공간은 직접 부동산에 귀속되는 도시계획세, 재산세, 하수도 설치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등을 말하죠. 손해보험료는 소멸성 보험, 비소멸성 포함하니까 틀렸어요. 뭐가 된다? 소멸성 보험료만 포함되죠. 화재 보험료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손해보험료는 화재 보험료 같은 소멸성 보험료만 포함해요. 우리 만기 환급을 받게 되는 비소멸성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결손, 대손 준비금은 임차인이 임대료 지불을 불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입은 손해 보전을 위한 것이 결손, 대손 준비금입니다. 임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1년 이내에 정상 운전 자금, 이자 상당액도 필요 재경비에 포함되고 또 공실 등의 손실 상당액도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적산법 개념, 원가법 개념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 수식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가 방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비교 방식에 대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